네, 이렇게 저희는 3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return type 더블, 이름 subtract, 파라미터는 x와 y 2개를 갖고요. x 빼기 y를 return하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return type 더블, 이름은 multiply, 파라미터는 더블 x와 더블 y 2개를 갖고 return하는 값은 x 곱하기 y를 return하는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름은 divide, 리턴하는 값의 타입은 더블 타입, 파라미터는 x와 y인데 둘 다 더블 타입이고요. 리턴하는 값은 x 나누기 y의 값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메서드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테스트를 하실 때는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놨죠. 서브트랙트를 만들어서 결과 확인해보고, 멀티플라이 만들어서 결과 확인하고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result는 하고서 우선 subtract. 자, 여러분들 메서드를 만들었으면은요, 다 타이핑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면 SUV가 들어가 있는 목록들을 보여줘요. 그 목록에서 찾으면 돼요. 그 목록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 문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거 선택하면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니까 문서가 옆에 이렇게 문서가 나오죠. 이 문서가 우리가 만든 문서예요. subtract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어떤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더블하고 x하고 y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호출할 때 x를 넘겨야 된다, y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데 x는 더블 타입, y는 더블 타입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더블 타입으로 값을 넘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처럼 1.1하고 2.2를 넘겨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빼기 2.2 요거는 오차 없이 계산이 잘 됐네요. 마이너스 1.1. 더하기에서는 오차가 생기는데 빼기에서는 오차가 생기지 않는군요. 되셨습니까? 멀티플라이나 디바이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도요. 멀티플라이 다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몇 글자만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멀티플라이가 이거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맞구나 생각이 되죠. 생각이 되면 그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도 알려줘요. 2개를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 x가 더블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 y도 더블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럼 그 타입에 맞게끔 값들을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블 타입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를 문자로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는 에러가 무슨 내용의 에러냐면 이런 내용의 에러예요. 우리가 만든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도 더블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도 더블인데 지금 아규먼트를 첫 번째는 더블, 두 번째는 스트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것을 아규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다, 아규먼트다 이런 그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맞춰서 넣어주시면 네.
이것도 약간의 오차가 있군요. 1.1 곱하기 2.2는 이렇게 될 테니까 2.42가 되겠죠. 2.42가 될 텐데 뒤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약간의 계산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오차고요. 흐름을 보면 서브트랙트부터 먼저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메서드를 호출을 했고 이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면은요. 가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자리에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2.2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는 곳에서 넘겨주는 값을 아규먼트, 그 아규먼트 1.1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x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2.2라고 하는 값이 아규먼트가 전달이 됐고요. 그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y예요. 프로그램에서 하는 일은, 메서드에서 하는 일은 1.1 빼기 2.2.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계산이 되고요. 마이너스 1.1을 어디로? 함수를 호출해 준 곳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리턴. 그래서 리턴한 곳으로 가보면은요. 리턴한 곳으로 가보면 다시 여기로 되돌아왔죠.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1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지워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1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한 거죠. 출력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밑에 멀티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플라이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가 1.1이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2.2예요. 자, 그러면 메서드가 정의가 된 곳으로 가면은요. 메서드가 정의가 된 곳으로 가면 첫 번째 값이 1.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변수 x에 저장이 돼요. 파라미터 x에 저장이 되고요. 두 번째 값 2.2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y라고 하는 변수 파라미터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 하는 일은 1.1 곱하기 2.2 계산하면 2.42. 그 2.42를 리턴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 그러면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으로 다시 가보면 메서드를 호출한 곳이 여기란 말이죠. 이 자리에 2.42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 이 코드 대신에 여기에 2.42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수에 저장되는 게 2.42고요. 여기에서 출력하는 게 2.42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고 메서드를 사용하는 그 흐름 아시겠죠? 흐름 아시겠죠? 디바이드까지 해볼게요.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죠. 메서드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 정도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번에는 목록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div로 시작하는 목록이 없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된 거죠. 1.1 나누기 2.1을 하면 아마도 0.5 아닐까요? 0.5? 그죠? 0.5 맞네요. 그죠? 나누기는 또 오차가 없네요. 근데 항상 플러스와 곱하기가 오차가 생기고 빼기와 나누기가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네, 숫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뭐 곱하기에서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전부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마련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함수의 호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서드의 호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었는데 메서드의 호출 결과를 그냥 바로 출력을 해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result라고 하지 말고요. 이 자리에서 divide를 바로 호출해도 돼요. 1.1, 2.1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0.5라고 똑같이 출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프린트가 되려면 안쪽에 이 값이 이게 어떤 값이냐를 알아야 돼요. 어떤 값이냐를 알아야 그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순서가 뭘까요? divid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divid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그 메서드한테 divide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1.2라고 2.2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divide는 1.1 나누기 2.2를 계산해서 어디에? 호출한 곳에 되돌려주는 거예요. 0.5라고 하는 이 값을 호출한 이 자리에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랑 똑같냐면 이 위치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5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는 0.5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만약에 중간 단계의 변수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중간 단계의 변수를 생략하셔도 돼요.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수식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얘네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무조건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리턴 타입은 생략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메서드 이름 있어야 호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몇 개를 선언할 것이냐 그리고 무슨 타입으로 선언할 것이냐 이거는 무엇에 따라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어떻게 호출할 것이냐 그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파라미터 선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아규먼트를 값을 하나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 파라미터 선언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면 됩니다. 결과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반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반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만들었던 게 반환하지 않았던 코드죠. 뉴라인 같은 거. 여기는 리턴이 없잖아요. 리턴이 없는. 그러니까 프린트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환이 없어요. 반환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는 뭐라고 쓴다? 여기는 void라고 쓴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요. 세 번째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자바점 메서드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3번 패키지 밑에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3번 클래스 메서드 메인 3번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는 필요하고요.
finish. 여기 용어를 볼까요? 메서드. 어떤 메서드를 만들기를 원하나요? 이런 뜻이잖아요.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메서드. 나는 메인 메서드 만들겠다. 뭐 컨스트럭터 만들겠다. 추상 메서드 만들겠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앞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메서드에서 리턴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메서드에서 리턴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메서드에서 리턴의 의미는요, 두 가지예요.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서드를 종료한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문장이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그냥 리턴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메서드를 끝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메서드가 return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떤 값을 써주는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면서 메서드를 종료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메서드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는 이거 생략한 거예요. 메서드를 종료합니다. 출력하고 나서 메서드를 종료할 겁니다. 라고 하는 기능을 생략한 거예요. 있어도 돼.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때로는 얘가 생략되면 안 되는, 기능상 생략되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출력한 다음에 메서드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 건데 어차피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전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생략되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생략되어져 있었을 뿐이고 2번에서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다 리턴이 있죠. 더하기의 결과를 리턴한다. 혹은 빼기의 결과를 리턴한다. 이렇게 전부 다 리턴이 있죠. 이 경우에는 리턴을 생략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타입이 더블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리턴 문장의 의미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에는 값을 반환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메서드를 종료한다는 의미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가. 자,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public static void countdow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줄 거예요. 자, 이 메서드는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으로 뭔가 값을 전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메서드를 종료를 할 거예요. 얘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int i는 count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를 감소시키면서 출력을 할 거예요. i를 출력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5를 주면은요. 5부터 시작해서 5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엔 2를 줄여서 4, 그 다음에는 또 2를 줄여서 3, 또 2를 줄여서 2,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0. 그러니까 5, 4, 3, 2, 1, 0 하고서 출력했다. 이게 카운트다운이죠. 그렇게 출력하겠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출력을 안 해요. 안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자, 한번 해보죠. 자,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countdown이라고 하고서 5라고 해볼게요. 자, 원하는 대로 될까요? 원하는 대로 되죠.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0 하고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 0으로 줬을 때 0 어떻게 될까요? 0 그냥 바로 0 출력하고 끝나버려요.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몰라요. 아, 근데 실행이 제대로 된 거예요. 메인 메서드는 제대로 실행까지는 된 건데 콘솔 창에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에요. 카운트다운 마이너스 1이라고 호출을 했고요. 호출하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이 카운트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포문을 반복할 게 없어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i 값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실행할 게 없어요. 실행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문이 아무것도 없을 뿐이에요. 출력문이 아무것도 없을 뿐이고 얘가 반환해주는 값도 없어요. 이 자리에 뭔가를 반환해주는 값도 없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가 됐어요? 메인 메서드가 종료가 됐어요. 여기 콘솔창 보면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종료가 됐어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가 종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메서드를 약간 다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듬을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전달받은 값이 count 전달받은 값이 음수이면 여기서 사용자한테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못한다. 이렇게 할까요? 카운트는 0 이상이어야 3. 뭐 이런 정도로 알려주고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리턴을 넣어버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리턴이 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메서드를 끝나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메서드를 종료할 때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무엇으로 종료한다? 리턴으로 종료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포문이나 while문이나 스위치문 이렇게 문장에 어떤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을 멈추고 싶을 때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메서드 실행 중에 메서드 실행을 끝내고 다시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건 뭐다? return이다. 이렇게 아무런 값도 없이 return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서드를 만들다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호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 정상적으로 양수를 넘긴 경우에는 5, 4, 3, 2, 1 하고서 카운트다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음수를 넣어서 실행한 경우에는 카운트가 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질문 없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값을 반환하면서 메서드를 종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반환하는 값 없이 그냥 메서드를 종료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제가 또 바뀌니까 저희 잠깐 새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edge.java.method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4번이라고 하시고요. 메인 클래스 만들게요. 오른쪽 클릭, 뉴 클래스. 메서드 메인 4번. 이번에 다룰 내용은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버로딩을 우리말로 옮기질 않아요. 그냥 우리말로도 오버로딩인데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중복정의 정도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해서 정의한다. 이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게 뭐냐면 메서드의 파라미터 개수나 파라미터 타입이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 개 중복해서라고 하도록 하죠. 중복해서. 그냥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게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가 있다. 전제 조건은 언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여도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의 타입만 달라도 되고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도 돼요. 파라미터의 타입도 다르고 파라미터의 개수도 달라도 됩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메서드의 리턴 타입만 다른 경우에는 오버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파라미터가 달라야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리턴 타입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메서드 오버로딩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왔었냐면 볼게요.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해보세요. 프린트 ln. 자, 일부러 이건 손으로 하나씩 다 쳤어요. 타이핑을 했습니다.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클립스가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록이 꽤나 많습니다. 파라미터가 선언되어 있지 않은 프린트 ln, 파라미터가 불리언 타입인 프린트 ln, 파라미터가 캐릭터인 프린트 ln, 캐릭터 배열인 프린트 ln, 더블 타입인 프린트 ln, 플롯 타입인 프린트 ln, 인트 타입인 프린트 ln, 롱 타입인 프린트 ln. 뭔가가 다 있죠. 오브젝트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문자열 타입인 프린트 ln.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보시면 프린트 ln은 첫 번째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첫 번째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 파라미터의 개수가 1개예요. 근데 그 파라미터의 타입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프린트 ln을 할 때 정수 1을 프린트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요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하고요. 인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캐릭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프린트하는 걸까요? 이거는 스트링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 개의 기능은 이 세 개의 기능은 같은 거 아닌가요? 1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그 폰트를 찾아서 콘솔창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폰트를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그 폰트를 찾아서 그 폰트로 콘솔창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hello라고 하는 5개 글자의 폰트를 얘는 5개를 찾아야 돼요. 5개를 찾아서 그 5개의 폰트를 콘솔창에다 하나씩 그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동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쵸? 숫자 1에 해당하는 문자 1 폰트를 찾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그 문자에 해당하는 폰트를 찾아서 화면에 그려주는 기능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문자 5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의 폰트 5개를 찾아서 화면에다가 순서대로 H, E, L, L, O 하고 출력해주는 기능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려면 프린트 ln 함수가 다 다르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숫자를 프린트해주는 함수와 문자열을 프린트하는 함수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함수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기능이 뭐냐면 콘솔 창에다가 글자 찍어준다예요. 그렇죠? 근데
콘솔 창에 글자를 찍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print integer, 뭐 예를 들자면 print character, 그 다음에 print string,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를 출력하는 함수는 print integer, 그럼 더블을 출력하는 함수는 print 더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면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겠어요. 메서드 이름을 다 외우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바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게끔 문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대신 메서드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숫자를 출력하든 문자를 출력하든 문자를 출력하든 하나의 메서드 이름으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버로딩. 우리는 사실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서드를 이렇게 메서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얘는 int 하나를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다, 메서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print ln 밑에다가 메서드 올려보세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얘는 캐릭터를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메서드들입니다. 누군가가 메서드를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오버로딩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버로딩 개념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